오늘은 30대 초반의 신혼 여성 근로자이신데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네. 결혼하시면서 대부업 대출을 1,000만 원 받으셔. 경청하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몇 점으로 상승했나요? 네, 최초의 상담 시작했을 때 624점으로 시작했고요. 1차 기본기 다지는 곳에서 665점으로 상승하였고 마지막에 대원 대출을 통해 최종 725점으로 101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18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일타 강사이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지난 시간 저희가 그 신용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주로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제2금융권, 4금융단, 3금융권 전부 대환해서 신용점수 올리는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렸었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그 대환 대출을 이용해서 금융비용도 절감하고 점수도 많이 올리고 심지어는 7인승 차량까지 렌탈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례가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30대 초반의 신혼 여성 근로자이신데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급하게 점수를 좀 올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우셨어요? 네, 결혼하신 지는 1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시험 점수를 빨리 700점 이상 올려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신용 점수는 624점이시고 총 대출금이 3,600, 연소득 2,800이었어요. 근데 부채 내역을 보면은 은행의 햇살론 뱅크라는 서민금융 상품을 사용하셨고 네. 저축은행의 근로 햇살론도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죠. 서금원이 보증하는 그렇습니다. 상품이죠. 네. 근데 결혼하시면서 대부업 대출을 1,000만 원 받으셨고 카드를 풀로 사용 중이세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냐면 한 달 전에 결혼하신 신혼부부인데 남편께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6개월 후에 집을 사야 되겠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한 게 있으니까 부인 앞으로 집을 사기 희망을 하세요. 부담이 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집을 뜯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가족 앞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배우자 앞으로 집을 사자 이렇게 주문하는데 점수가 낮으니까 불안한 거죠. 노심초사 끝에 이제 신청이 상당히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그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얼른 좀 신용 점수를 높여서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사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께서 급하게 신용 점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걸 보면 남편분이 혹시 고객님의 그런 대출 현황이나 신용 점수를 모르고 계신 건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서로 건강 정보나 재정 상황을 어디까지 서로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결혼하시기 전에 본인을 위해 사용한 대출금이나 친정을 위해서 좀 썼던 대출금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하물며 최소한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는 서로 공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그걸 물어보기가 좀 껄끄럽긴 하죠. 네. 그나저나 이분은 좀 빨리 신용 점수를 올려서 주택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올려드렸는지 궁금한데요. 이분 특히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추가 대출로 대환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일단은 뭐 기본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비금융 정보 등록을 권장드렸었고요. 네. 신용카드를 한 장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한 장으로 추가 발급 받아서 신용 점수가 최소한 신용카드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셨어요. 2장으로 늘려서 이제 네. 40% 이내로 사용을 하시고 그 기본기를 다지면서 점수를 좀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뭔가 대출 없이 기본 어떤 금융생활을 개선하는 걸로 좀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오르셨나요? 제 최초에 시작하면서 624점에서 665점으로 41점 정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표가 700점 이상이었으니까 좀 더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 뱅크나 근로자 햇살론 같은 그 10% 이하의 중금리 대출은 이미 이용을 하셨고, 또 거기에다 대부업 대출을 또 이용하고 계시니까 대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신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항상 고객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데 경청하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답은 강사님 머릿속에 다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고객의 말 속에 해답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일부고요. 그 정보를 제가 캐치를 해서 어떤 걸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답을 찾느냐는 고객님 말씀 속에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답이 숨겨져 있었던 이분 거예요?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서 1개월 전에 결혼하셨고 신혼부부라는 거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로복지공단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해주는 홀레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레비 대출? 네. 근데 홀레비 대출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결혼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결혼이나 혹은 그 자녀분들 결혼에 들어가는 대출금인데요. 홀리비용 대출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또 이번에도 그 근로복지공단에 지난번에 이제 자녀 양육비 대출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홀레비 대출이라고 하시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네, 대출 한도는 1,250만 원이고요. 금리는 연 1.5%. 상환 기간이 1년같이 4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홀레비 대출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요새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한테 좀 근로복지공단에 홀레비 대출이 있다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좀 더 자세하게 대상 조건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속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월 평균 소득이 252만 원 이내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 기간은 혼인하시고 혼인 신고 후에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253만 원이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또 그러면 대부업 대출이 있어도 보니까 조건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홀레비 대출 받으셨겠네요.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1개월밖에 안 되셨고 네. 기타 모든 조건들이 문제가 없어서 홀레비 대출금을 1,2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그 전액 다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홀레비 대출은 거의 다 신청하면 전액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이분도 그거 받으셔가지고 1,000만 원은 대부업 대출 상환하셨고 200만 원은 이제 신용카드 네. 선납 대금을 충당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홀레비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 대출도 대환할 수 있었고 또 금리도 연 1.5%로 저금리라서 좀 부담을 많이 더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였던 신용 점수만 좀 상승하면 됐을 텐데 몇 점으로 상승했나요? 네, 최초에 상담 시작했을 때 624점으로 시작했고요. 1차 기본기 다지는 곳에서 665점으로 상승하였고 마지막에 대환 대출을 통해 최종 725점으로 101점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이 올랐으니까 좀 금융 비용도 줄어들었겠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연간 18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쵸. 대부업 대출이었으면 지금 그러니까 최고금리 기준으로 연 20% 네, 20%입니다. 가까운 금액이었을 텐데 지금 1.5%로 대환이 된 거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일타 강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이런 좋은 제도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제도는 또 없나요? 몇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3개월 이상 이제 근속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월 평균 소득이 252만 원 넘지 않으셔야 되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녀 양육비 대출이 있었고 홀레비 대출이 있었고요.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이 의료비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1,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비 대출이라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조부모님들 부양비로서 1인당 500만 원씩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비 대출이 있는데요.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사망 시에 최고 1,0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 소액 상기비 대출이라고 그래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출금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말 뭔가 자녀 그리고 부모님 뭐 이제 장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겪어야 할, 해내야 할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뭔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7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부터 또 결혼하실 때 홀레비 대출, 또 부모님들 뭐 노부모 요양 부양비, 또 의료비, 또 장례비까지 다양한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알찬 정보와 또 이런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점수를 단순한 점수로만 숫자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뭐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중꺾마. 제가 이 단어를 여기서 또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또 신용 점수도 위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용점수 1타 강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와 유용한 꿀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